어느 날 아침 습관처럼 꺼내든 두유 한 팩. 이거라도 마셔야 몸에 좋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그 건강한 한 잔이 당신의 간과 신장을 조용히 괴롭히고 있다면요. 좋다는 말만 믿고 마시던 두유, 지금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두유의 이면,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진짜 마시는 법입니다. 시작 전에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꼭 필요한 분에게 전달돼야 하니까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두유 한 잔 드셨나요? 냉장고 문을 열고 아무 생각 없이 꺼내 마신 그 한 잔이 어쩌면 천년의 시간을 품고 세계 곳곳의 식탁을 건너온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에겐 참 익숙한 음식입니다. 어릴 적 콩을 삶아 갈아 만든 고소한 콩국, 뜨거운 밥에 부어 먹던 여름날의 점심, 배탈 났을 땐 꼭 끓여서 된장을 살짝 풀어 마시던 어머니의 손길까지. 두유는 그렇게 집 안 깊숙이 추억처럼 자리한 음식이죠. 하지만 그 두유, 사실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아침 식탁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조선의 서책 속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콩국은 오장을 맑게 하고 정신을 고요히 하니 선비의 아침엔 콩국이 적절하다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상품화된 두유는 없었지만 삶은 콩을 갈아 식혀 먹는 콩국은 분명 조선시대 선비들의 아침 식사이자 약선 음식이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자리한 몇몇 전통 한정식집에선 아직도 그 방식 그대로 콩국을 끓여냅니다. 밥 대신 찹쌀을 풀고 간은 하지 않고 된장을 아주 살짝 풀어낸 맑은 콩죽. 그 맛을 기억하는 분들에겐 그 한 그릇이 시간이 멈춘 듯한 위로가 되곤 하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상하이의 어느 골목, 김이 피어나는 컵 하나에 두유가 담겨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유,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장과 식초, 소금이 살짝 들어간 짭조름한 맛. 그것을 요우티아오라는 길고 바삭한 튀김빵에 푹 적셔 먹는 것이 그들의 아침입니다. 두유에 도넛을 찍어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낯설지만 묘하게 고소하고 중독적인 조합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맛이야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진짜 맛이라고. 그들에게 두유는 단맛이 아니라 짠맛으로 존재합니다. 일본은 또 다릅니다. 일본 가정에선 두유를 국물로 씁니다. 토우뉴 나베라는 두유 전골은 두유에 된장을 풀고 버섯과 채소, 두부를 넣어 국처럼 끓여내는 요리입니다. 따뜻한 국물에 담긴 고소함은 몸을 달래주는 겨울의 대표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들은 두유를 마시지 않고 뜨는 음식으로 즐깁니다. 서양,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선 두유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건강을 위해 혹은 철학적인 이유로 우유를 끊은 사람들이 두유를 새로운 대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떼에 우유 대신 두유를 넣고 시리얼에 부어 먹고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이나 스무디에 활용하기도 하죠. 이들은 제품 라벨을 꼼꼼히 봅니다. 유기농인지 무가당인지 GMO는 아닌지. 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제품이 가진 정보입니다. 두유는 그들에게 건강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두유를 끓이고 마시고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두유는 대부분 달콤한 맛이 앞서고 한 팩에 당류가 몇 그램씩이나 들어갑니다. 검은 콩, 고칼슘, 고단백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만 정작 조선의 선비가 마시던 콩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두유를 마시는 법이 아니라 그냥 사서 먹는 음료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맛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식탁엔 짠맛 두유도 끓여 먹는 두유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전통의 방식도 잊혀지고 다른 나라의 방식은 들어보지도 못한 채 그저 익숙한만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부터 두유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음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식문화, 가정의 기억, 건강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두유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이 한 잔, 어쩌면 잘못 알고 마시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이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이 있어서 두유 마신다니까요. 설탕은 없잖아요. 그래도 콩이잖아. 콜레스테롤 줄여준다면서요. 두유는 마치 무조건 좋은 음식처럼 여겨집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일단 콩이면 두유, 그러니까 두유는 건강식. 이건 이미 공식처럼 굳어져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두유, 정말 건강한 두유일까요?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두유 중 상당수는 이미 당 함량이 높고 감미료나 향료, 유화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검은콩 두유, 고칼슘 두유, 고단백 두유, 이렇게 이름 붙은 제품들 중 상당수는 기능성처럼 보이게 포장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칼슘 두유의 라벨을 자세히 보면 칼슘은 들어있지만 흡수를 방해하는 과다한 인이나 설탕도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배출되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두유는 좋은 콩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판 두유는 수입산 대두분말이나 GMO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콩은 원래 잘 상하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방부 처리와 고온 살균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콩의 유익 성분이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두유를 매일 건강을 위해 드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체질에 따라 두유가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몸이 찬 체질이신 분들, 평소 손발이 차고 소화가 더딘 분들은 두유를 마셨을 때 속이 더 더부룩하거나 변이 묽어지는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콩은 본래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두유를 드시다 보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냉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두유 섭취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콩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식사와 약 복용 시간 사이에 두유 섭취 간격을 충분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두유와 철분의 흡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철분이나 칼슘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두유를 마신 후 곧바로 철분 보충제를 드신다면 그 약효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분이라면 두유를 드시는 시간을 약 복용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치 두유는 마시기만 하면 건강해지는 기적의 음료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섭취 방법에 따라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는 양날의 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두유 한 잔이 어떤 방식으로 내 몸에 들어오고 내 장기와 대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쯤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일, 두유처럼 익숙한 음식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두유를 마셔야 건강에 좋을지, 시니어 세대가 두유를 좀 더 지혜롭게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유가 마냥 좋기만 한 음료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마시는 두유 한 잔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한 예로 광고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콩 두유는 항산화에 좋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건 소화와 흡수입니다. 그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매일 아침 두유를 마시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붓고 무기력해져요. 처음엔 몰랐는데 병원에서 혈당 수치가 오히려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 대부분은 설탕 혹은 액상과당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한 팩당 탄수화물 함량이 밥 한 공기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은 간에 무리를 주고 당대사를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이죠. 이런 성분들이 매일 축적되면 소리 없이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유는 기본적으로 액체입니다. 즉, 씹는 행위 없이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침과 섞이는 소화 과정이 거의 생략됩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겐 위산분비나 췌장 효소 작용을 유도하지 못해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두유를 내 몸에 맞게 적절한 시간에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두유 한 잔을 마신다면 되도록이면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와 함께 그리고 천천히 씹어 넘기듯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유를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원재료명 첫 번째에 대두 90% 이상이 있는지, 설탕이나 정제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두유를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믹서기 하나면 가능합니다. 불린 콩을 갈고 면포로 짜내고 기호에 따라 약간의 소금을 넣어 마시면 시판 두유보다 훨씬 고소하고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시는 두유는 당신의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몸속 장기들이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음식이 됩니다. 다음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 두유를 일상의 건강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특히 50세 이후에 필요한 영양과 어떻게 연결해 마시면 좋은지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트에만 가면 수십 가지의 두유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검은 콩, 서리태, 고칼슘, 고단백, 어린이 두유, 식사 대용 두유. 전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부 다른 기능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건 겉면의 포장이 아니라 영양정보표와 원재료명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단맛입니다. 가장 흔히 접하는 두유의 문제는 과도한 당분이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혈당 관리가 중요한 만큼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품 앞면엔 무가당이라 써놓고 실제로는 기타 감미료가 들어간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말토덱스트린, 이소말트, 수크랄로스 같은 제로 칼로리 감미료가 들어간 두유는 혈당을 직접 올리진 않아도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거나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가당이라 해도 감미료 무첨가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단백질 함량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두유 한 팩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은 보통 5에서 8g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두유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용량의 두유라도 어떤 제품은 3g, 어떤 제품은 10g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단백질 섭취가 필수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두유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체중 1kg당 1g 이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두유 하나로 10g을 채운다는 건 결코 작지 않죠. 세 번째는 식이섬유와 지방입니다. 의외로 두유에도 섬유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두유 속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기름이 따로 첨가된 제품도 있기 때문이죠. 콩에서 나오는 지방은 괜찮지만 정제된 식물성 기름이 추가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원재료의 원산지와 가공 방식입니다. 국산 콩을 썼다고 하면 왠지 더 건강할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국산 콩 20%처럼 아주 적은 비율만 포함된 제품도 포장 앞면엔 국산 콩 사용이라 강조되곤 합니다. 이럴 땐 원재료명에 표기된 비율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대두 고형분이 몇 %인지, 콩 추출물이 아닌 진짜 콩으로 만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가 더딘 분은 진한 두유보다 묽은 스타일의 두유가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이라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두유가 더 맞을 수 있고요. 또한 체질적으로 찬 음식에 약한 분이라면 두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도 많으시죠? 나는 하루에 몇 팩까지 마셔도 괜찮을까? 대부분의 경우 하루 한 팩에서 두 팩 이하가 적당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다양한 식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좋은 두유란 광고에 나오는 그럴듯한 문구가 아니라 내 몸과 생활 습관에 맞춰 고를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다음 마지막 글에서는 이 두유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루를 더 건강하게 채울 수 있을지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실질적인 활용 팁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이 두유 한 잔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마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유는 이미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두유를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마음으로 마시느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꺼내 마시던 습관성 음료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나를 위한 건강한 선택이라는 걸 알고 마시는 순간 그 두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두유 한 잔. 이건 단순한 아침이 아니라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몸을 깨워주는 가장 순한 인사입니다. 커피나 진한 국물보다 속이 훨씬 편안하죠. 여기에 바나나 한 개 또는 삶은 달걀 한 개만 곁들여도 완벽한 아침이 됩니다. 반대로 밤에 마시는 두유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하게 데운 무가당 두유에 꿀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두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성분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과자나 라면 대신 이런 두유 한 잔이 오히려 몸도 마음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두유를 그냥 콩물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이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유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 속에서 진화해온 건강 기술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두유를 전통시장 한켠에서 파는 따뜻한 간식으로만 여겼습니다. 땅콩 두유, 바나나 두유, 설탕이 듬뿍 들어간 맛 위주의 음료로도 많이 소비됐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두유를 선택하는 기준은 맛보다 건강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맞는 두유를 골라서 내 몸에 가장 잘 맞게 마실 것인가? 그게 핵심입니다. 요즘에는 식물성 단백질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면서 두유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두유를 스프에 넣거나 요거트처럼 응고시켜 먹고 미국에서는 오트밀에 우유 대신 두유를 붓기도 합니다. 특히 스무디나 그린 주스에 두유를 베이스로 넣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칼로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따뜻한 국이나 찌개에 두유를 소량 넣는 방식은 오히려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두유는 활용법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게다가 두유는 50대 이후에 점점 부족해지는 칼슘과 단백질을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약처럼 챙기지 않아도 되고 귀찮은 조리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제품을 알고 좋은 습관으로 들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일회성으로 끝나면 효과는 적습니다. 건강한 변화는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한 잔. 그것도 무가당.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제품을 골라 천천히 마시는 것. 그 루틴을 1주, 1개월, 그리고 3개월만 지속해보세요. 몸의 피로감, 배변 활동, 수면의 질, 심지어는 기분까지도 변하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유는 단지 있는 것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내 생활의 중심에 두고 나를 관리하는 하나의 건강 장치입니다. 마시는 순간마다 내 건강을 체크하고 챙기고 돌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두유 한 잔부터입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열고 조용히 컵에 두유를 붓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이 바뀌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하루 한 잔의 두유가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에게도 이 영상 함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는 채널. 여기는 엄마는 건강 여왕입니다. 감사합니다.